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여러분 하루에 10분 저랑 같이 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이 나날이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같이 가시면서 하루하루 정리하시면서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자, 그럼 오늘 정리하고 또 내일 모레 조금 쉬었다가 또 우리 새롭게 이제 또 10월 말하고 또 11월 걸쳐 있잖아요. 잘 가야죠. 다음 주가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또 한 달을 또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걸쳤으니까요. 저 열심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 정의로입니다. 자, 건축신고 사인의 공법행위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이것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신고 사인의 공법행위죠. 자, 사인의 공법상 행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두 가지밖에 안 배워요. 신고하고 신청. 자, 신청은 행정절차법 17조, 행정절차법의 17조에 보면 17조, 그 다음에 18조, 이 정도는 보셔야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물론 19조 보면, 자, 신청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신청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처리기간, 설정 공표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은 명백, 명확, 특정 이렇게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서명 날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수행정청, 다수청, 관련 신청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국민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명확 특정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한다. 이건 전자문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긴급한 경우 구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두 가능.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신청에 드는 비용은 누가? 당연히 신청하는 자가 돼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신고, 사인의 공법에서 크게 나눠서 또 신고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 또는 수리 의무가 있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신고 그러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행정 절차법 40조 있죠. 이건 40조 여기 있고요. 자, 수리가 필요한 신고, 얘는 수리까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기본적으로 등록이란 말을 많이 써요. 등록이란 말 쓰고. 근데 행정 기본법에 있죠. 기본법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얘는 단순한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리까지 있어야 되는데, 적법이 위법이든 수리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 얘는 수리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 하는 반면 여기는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는 순간 효과가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리를 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 없고, 여기는 수리가 처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성을 갖는다. 하지만 여기서의 수리는 처분성을 갖지 않습니다. 수리는 처분성을 갖지 않는 게 당연하죠. 얘는 뭐 따로 이렇게 볼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인허가가 의제되는 자, 신고 이거 있잖아요. 신고만으로 따라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요거에 또 예외도 있죠. 개별법에 예외도 있죠. 뭐요? 예외 전부 인허가. 원칙은 전부 인허가.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 인허가 제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든지 미군 주둔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보면 일부만 갖고도 따라간다. 그러면 일부만 갖고 하고 나머지는 추가하면 되고, 또 쟁송을 할 때는 주된 행정이가 아니라 따라가는 의제된 행정행위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행정행위를 갖고도.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즘에 들어서 대부분 전부 인허가 제도예요. 그렇다 해서 전부 인허가 제도, 자, 행정청 입장, 그러니까 사인 입장에서 주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드시 의제되는 걸 모두 다 한꺼번에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주된 허가만 신청해도 되고 의제되는 거 다 같이 묻어서 신청해도 되고, 이거 재량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량이에요. 무조건 의제되는 모든 것을 다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죠. 이게 올해 나온 문제 그 정답이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건축신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신고, 착공신고, 축조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는 처분성을 인정한 아주 유명한 판례도 있잖아요. 건축신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하면 행정적인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왜? 신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면.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신고, 다른 법률에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이게 건축법에 다 있어요.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있고 건축신고도 있어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약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봅니다. 3번,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로 나아가도록 함이 바람직하죠.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건축신고, 착공신고,
숙주 신고,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설치 신고, 반려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항고소송 대상성이 인정된다. 4번 인허가 근거 법령이 건축 법령의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다. 둔 경우다. 주된 인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반드시는 아니에요. 재량이에요, 재량. 주된 허가만 신청해도 되고 의제되는 걸 함께 묻어서 같이 신청을 해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반드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요거 처음 나온 지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자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 정답 지문 아우 깔끔하고 좋았어요. 물론 1, 2, 3번을 정확하게 틀린 지문을 아시는 분들은 4번을 고려하나 또 정답이 됐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 정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연조법 정인영입니다.